퇴직금은 한 번에 받은 목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받을 월급을 미리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굴릴 때 제일 먼저 볼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안 무너지고 쓸 수 있느냐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통장에 큰 돈이 찍힙니다. 그동안 일한 보상 같고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 때문에 손해 아닌가? 그럼 월배당 ETF에 넣어야 하나? 채권이 안전하다던데 채권형 펀드가 나을까? IRP에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 일단 대출부터 갚아야 하나?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퇴직금은 굴리기도 전에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퇴직금으로 어떤 상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굴릴 때 돈을 나누는 순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50대 이후 퇴직금 관리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세금, 건강보험료, 비상금, 투자금을 따로 봐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4단계입니다. 첫째, 퇴직금을 한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 둘째, 1년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떼어 놓습니다. 셋째, 3년 안에 쓸 돈과 5년 이상 굴릴 돈을 나눕니다. 넷째, 남은 돈만 투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수익률 높은 상품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매달 생활비가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도 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도 계속 나갑니다. 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부터 하면 나중에 투자 상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어디에 넣을까? 보다 먼저 언제 쓸 돈인가? 를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크게 4칸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쓸 돈입니다. 이 돈은 수익률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매달 꺼내 써야 하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칸입니다. 병원비, 가족일, 집수리, 자동차 수리처럼 갑자기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자금 칸입니다. 당장 쓰지는 않지만 23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네 번째가 투자자금 칸입니다. 5년 이상 묶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퇴직금 전체가 투자금이 아닙니다. 투자금은 네 번째 칸입니다. 앞에 세 칸을 먼저 채운 뒤에 남는 돈이 투자금입니다. 대표 예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통째로 보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약 8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수리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년이 6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2억은 큰 돈이지만 무한한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월급처럼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운용 방법은 생활비 통장 분리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쓰지 마십시오. 잔고가 커 보이면 소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을 지출도 쉽게 나갑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 말이 반복됩니다. 퇴직금은 들어오자마자 이름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세금 건보료 통장, 투자 통장. 이렇게 나누면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입니다. 돈을 나누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1년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생각보다 지출이 흔들립니다. 퇴직 직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도 봐야 합니다. IRP에서 인출할지 연금으로 받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생활 패턴도 바뀝니다. 밖에 나가는 시간이 늘면서 지출이 늘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관리비나 식비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1년 생활비는 투자하지 않는 돈으로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돈은 많이 벌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버티는 돈입니다. 퇴직 후 첫 해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안에 쓸 돈을 따로 두는 겁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공격적으로 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할 때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이 2년 안에 필요합니다. 집수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돈은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장기 투자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예금, 단기 상품, 원금 변동이 적은 구조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자리를 달리 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5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만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ETF, 배당주, 채권형 상품, 펀드 같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순서는 여전히 같습니다. 상품부터 고르지 않습니다. 기간부터 정합니다.
5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인지 봅니다. 손실이 나도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는지 봅니다. 그 다음 상품을 봅니다. 50대 이후 투자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월급으로 다시 채울 시간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많이 벌 가능성보다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럼 퇴직금으로 ETF나 배당주를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넣으면 안 됩니다.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월배당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ETF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주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투자할 때는 생활비 자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월배당 ETF를 하더라도 매달 얼마 나오냐만 보면 안 됩니다. 원금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소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IRP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부 인출할지, 일부만 인출할지, 연금처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IRP는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세금과 연금 수령 방식 안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커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부채가 많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은 일부 인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고 당장 쓸 돈이 충분한 분은 연금 수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IRP에서 빼기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퇴직금은 굴려야 하니까 투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퇴직금 운용은 3단계입니다. 먼저 버틸 돈, 그 다음 지킬 돈, 마지막이 불릴 돈입니다. 버틸 돈은 생활비입니다. 지킬 돈은 비상금과 단기자금입니다. 불릴 돈은 장기 투자금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위험합니다. 생활비까지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해보고 팔 가능성이 커집니다. 퇴직금은 수익률보다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지고 회사도 일부를 부담합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봅니다. 퇴직금 자체보다 중요한 건 퇴직금으로 만든 소득입니다. 예금이자, 배당, 월분배금. 이런 금융소득이 생기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쪽에서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표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이자와 배당이 세금과 건보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세전 수익보다 세후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굴리는 실전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큰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13개월은 구조를 잡는 시간으로 보십시오. 둘째, 1년 생활비를 따로 빼놓으십시오. 셋째, 비상금을 따로 두십시오. 넷째, 3년 안에 쓸 돈을 따로 두십시오. 다섯째, 5년 이상 안 쓸 돈만 투자 후보로 보십시오. 여섯째, IRP에서 인출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비교하십시오. 일곱째, 투자 상품은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나눠서 보십시오. 이건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퇴직금을 오래 쓰기 위한 기본 순서입니다. 피해야 할 실수도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전체를 예금 하나에만 넣고 끝내는 것. 이건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전체를 투자 상품에 넣는 것. 이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노후 생활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월배당만 보고 원금 변동을 보지 않는 것. 넷째, IRP에서 바로 전액 인출하는 것. 다섯째, 세금과 건보료를 빼고 세전 수익률만 보는 것. 이 5가지는 아주 흔합니다. 퇴직금은 한쪽으로만 몰면 위험합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둬도 문제고 너무 공격적으로 굴려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구조가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년 안에 쓸 돈은 흔들리지 않는 곳, 3년 안에 쓸 돈은 안전성이 높은 곳, 5년 이상 안 쓸 돈은 분산 투자, 평생 생활비로 받을 돈은 연금 수령 검토. 이 4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상품 이름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금 비중이 커야 합니다. 누군가는 채권형 상품을 섞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ETF를 조금씩 나눠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보다 부채 조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정답 상품은 없습니다. 정답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핵심 숫자만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는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2억도 매달 200만 원씩 쓰면 약 8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큰 돈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은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굴려야 합니다. 하지만 막 굴리면 안 됩니다. 수익률부터 보면 위험합니다. 생활비부터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4칸으로 나누십시오. 생활비, 비상금, 단기자금, 장기투자금. 이렇게 나눈 뒤에 투자 상품을 봐야 합니다. IRP에서 바로 뺄지 연금으로 받을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불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경제스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